안녕하세요. 경제기자 민시입니다. 오늘은 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느끼시죠? 위기에는 늘 금이 오릅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 2008년의 금융위기,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에도 금은 엄청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종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관세랑 인플레이션도 걱정돼요. 거기다가 몇 년 사이에 중국 정부가 금을 대량으로 매입했거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지금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혼돈의 시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부동의 1위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우리가 노래를 해도 아직 8위에 겨우 머물고 있죠. 얼마 전에는 시총이 은을 추월했었는데 요새 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은 밑으로 내려갔어요. 또 같은 안전자산군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달러보다는 금을 선호합니다. 달러는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금의 수익률이 주식처럼 팍팍팍 뛰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요. 한탕용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들고 있으면 요즘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굉장히 든든해요. 금은 주식, 채권, 원유 같은 자산들과는 상관관계가 적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최소 5%에서 10% 정도는 금을 담아놓으라고 추천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랑 유럽,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금이 연내에 3,000달러, 1온스당 3,000달러를 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는 온스당 2,92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금을 들고 있지 않더라도 공부는 조금 해두셔야겠죠? 금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화폐로 사용됐습니다. 자연에 일정량만 존재하는 금은 공급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금의 가치는 변동성이 낮고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안정적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 이집트까지 다양한 고대 국가들이 금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는 많은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택했습니다. 금본위제는 화폐를 금에 연동시켜 놓은 시스템입니다. 금을 직접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무겁기도 하고 안전에도 우려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고 금본위제를 폐지했어요. 금본위제는 보유한 금만큼만 화폐를 찍어내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게 되면 금본위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본위제가 쇠퇴합니다. 통화량은 점점점 늘어나는 사이에도 금의 총량은 한정돼 있었어요. 금의 가치는 점점 더 상승을 했고요. 금을 보유한 국가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산이니까 금의 위치도 더 굳건해졌겠죠?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 될 수 있었던 역사예요. 여러분 골드바 보신 적 있으세요? 골드바 엄청 무겁거든요? 그런 금을 실물로 들고 있어봤자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죠. 게다가 실물 골드바를 사고 팔면 부가세랑 세공비 포함해서 15%나 뜯긴다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금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잘 아시는 금 ETF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어요. 금 ETF는 금 가격에 연동되는 투자 상품인데요. 금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미장에도 국장에도 금 ETF 상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ETF는 실제 금을 보유하는 건 아니라서 실물 금 가격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정확하게 추종하기 때문에 많이들 ETF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ETF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GLD가 있습니다. GLD는 금 1온스 가치를 추종하고 가장 오래된 그리고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금 ETF입니다. 거래량도 가장 많고 안정성이 높아요. 대신에 그래서 운용 수수료가 조금 비싼데 0.4%입니다. 이런 비싼 수수료 때문에 GLD의 미니 버전, GLDM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요. 말 그대로 GLDM은 GLD 미니 버전이에요. 주당 가격이 GLD보다 작아서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특히 수수료가 0.1%대로
조금씩만 금을 사모으고 싶다 싶으신 분들, 아직 자금이 부족한 20대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상품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IAU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금 ETF입니다. GLD처럼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면서 적당한 거래량, 적당한 수수료가 특징이에요. IAU의 수수료는 연간 0.25%입니다. GLDM처럼 IAU의 미니 버전 IAUM도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09%. 금 ETF의 미니 버전들은 수수료도 낮고 주당 가격도 낮아서 적은 돈으로도 쉽게 살 수 있지만 큰 ETF들보다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떨어지고 괴리율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차익이 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국정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이스 KRX 현물 ETF. 국내의 금 ETF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환 노출형 상품이어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달러 강세 시기에는 추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달러가 약세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환 해지를 적용한 상품도 있습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H ETF입니다.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ETF 뒤에 H가 붙는 상품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해지가 적용됐다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랑은 상관없이 금의 가격에만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골드뱅킹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금을 구매하거나 보유하고 또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예적금 들듯이 골드뱅킹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그 금액만큼의 금을 은행이 사주는 겁니다. 이것도 실물 금을 보유하는 건 아니고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보유하는 방식이라서 내 계좌에 있는 돈이 금 가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어요. 골드뱅킹 역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주식 계좌가 없으신 분들도 은행을 통해서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높은 편이에요. 금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사실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성과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금은 대외 상황에 따라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방식들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금값이 조정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자 이런 뜻인데요. 다만 무역 갈등이 예상보다 빨리 봉합되면 금값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안녕!